예. 지금 정유라 씨 얘기부터 쭉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시간이 2시 27분입니다. 17분 전 그러니까 2시 10분부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1심 선고가 진행 중입니다.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국정농단 관련 첫 번째 판결이기 때문인데 이 소식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조대진 변호사님, 어쨌든 검찰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7년을 구형했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6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. 일단 1심 선고 어떻게 날까요? 그 일각에서는 뭐 사실상 유죄가 나지 않을까, 뭐 구형량보다는 작겠지만 사실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견해들이 많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그 실형에 관련된 그 숫자보다도 실형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받고 있는 그 재판에 공소장 사실이 사실상 남아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맞닿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에서 이게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이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범죄라는 부분을 확인해 줄 경우에 나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단에 있어서도 같은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미리 지금 채점을 하는 그런 심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김기춘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존재도 없었고 나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재판부가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실형을 내릴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변론 과정에 있어서 다 부인하는 전략도 사실상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두 사람 다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1심 판결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관심사잖아요. 그렇죠. 일단 사법부가 판단을 할 때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부분을 변호인이 변호를 했지만 재판부가 어떻게 보고 있다는 부분을 미리 지금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. 향후에 있어서 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사법부의 예비 판단에 관련된 부분을 참조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지금 채점이 이루어진 가채점 단계의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가채점 단계. 그러면 이 블랙리스트 선고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실장의 과거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. 리스트로 본 거는 2014년 6월경으로 기억을 하고요. 퇴임 직전이었습니다. 그리고 리스트 이전의 형태로는 구두로 수시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서 문체부로 전달이 됐었습니다.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화부로 내려왔다는 것이 문화부 전직 공무원의 증언인데 사실 저희들 블랙리스트 만든 일 없습니다. 예,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직권남용, 직무와 관련돼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문제고 사실은 이제 2013년 9월 30일 날 대통령 주재 수석회의에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. 특히 롯데와 CJ 투자자가 협조를 하자 문제다. 이런 발언을 했어요. 이 발언이 이제 시작점으로 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 재판정에서 오늘 재판부가 만약에 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서 결국 김기춘 전 실장이 만들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했는 것 아니냐 이런 그림 자체가 그려지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 혐의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. 일단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다. 1심 선고가 그만큼 중요할 텐데 지금 시간 정도면 아마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판결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속보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말씀하셨던 김기춘 전 실장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지만 오늘 또 한 명 재판정에 서는 사람이 바로 조윤선 전 장관입니다.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 안 한다? yes, no. 어느 게 맞아요?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.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저는 전혀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인수인계를 받은 적도 없고 실장이나 그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제가 그 누구한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. 저 말만 일단 고지고대로 믿자면 조대진 변호사님 일단 남편인 그 변호사하고 같이 이제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
계속 모르쇠로 앞으로 뭐 2심이든 3심이든 일관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제 일단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관련돼서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대통령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인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정말로 믿어주느냐 안 믿어주냐의 부분인데 지금 나온 증거라든지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들을 비춰봤을 때 사실상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법조계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윤선 장관의 말을 믿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1심 판결, 1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겠죠.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 세 분, 조대진 변호사님은 계속 함께해 줄 거예요. 나머지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